제가 한국에서 에어비를 세 채 돌리다가 경찰서를 몇 번 갔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뭔가 그런 절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잘 맞춰놓는다고 하면은 100개, 200개도 할 수 있는 게 해외고요. 청소 스케줄링, 그리고 CS 등을 그분들한테 위임을 하는 거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 클리너 분이시거든요. 네. 이렇게 보내요. 제가 보내라고 하면은. 이런 게 자동화 시스템인 거예요. 계약하고 오픈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내가 자동화로 한국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지는 사실은 다른 세계거든요. 제가 그런 것들을 도와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숙소를 운영을 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주진영이라고 합니다. 뭐 지금은 발리에서 제가 지금 계속 확장을 하고 있고요. 발리뿐만 아니라 매년 뭐 칸쿤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뭐 한두 달씩 있으면서 해외를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도 가 있을 예정이고 두바이도 가 있을 예정이고 계속 그렇게 좀 지내면서 뭐 여러 가지 수익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여기 그러면 여기 이제 에어비앤비인 거죠? 네. 2층 집이네요. 네, 여기는 2층 집입니다. 여기가 발리잖아요. 네, 여기서 그쵸. 한번 만드는데 얼마 정도 들어요 이게? 여기 같은 경우는 1년에 연세가 18,000불 정도예요. 18,000불이면 요즘 하나로 어떻게 한 2,500 정도 될까요? 500 정도 될 거고, 인테리어도 거의 다 큰 그런 가구들은 되어 있었었는데 저희들이 꾸민다고 한 1,000만 원 정도 써가지고 한 3,500에서 한 4,000 정도 예산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여기는. 근데 이 가격은 여러분들 믿으시지 않는 게 제가 제일 비싸게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뭐 그때는 왔을 때는 뭐 시세도 잘 모르고 어디서 사야지 이런 걸 싸게 살 수 있는지 몰라서 엄청 눈탱이 맞아가면서 샀거든요. 여기 지금 이렇게 사람분들이 많이 계신데 다들 제 멘토이자 제 가족 같은 분들이세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 그냥 이렇게 한 달씩 빌려서 휴가를 즐기면서 리모트 워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원래 근데 에어비앤비로 렌트 해줘가지고 돈을 벌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벌고 있죠. 근데 지금 이제 저희들이 들어와 있으면 돈을 못 벌죠. 그래? 네. 그냥 놀러 오신 거네요. 네, 놀러 온 거죠. 친구들끼리. 네, 맞습니다. 여기 방이 몇 개예요 이제? 여기가 총 방이 3개입니다. 여기는 이제 뭐 다른 우리 형님이 주무시고 있는 방이고, 여기가 이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방인데 전 여기서 이렇게 그냥 지내고 있어요. 이걸 다 세팅하는데 3,500. 여기는 어느 정도는 가구가 되어 있는 곳들이긴 했어요. 이런 식으로 테라스도 있고. 그러면은 사실 월세 이런 것도 나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하면은 뭐 한 달에 남는 순수익이 어느 정도 돼요? 발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랑 좀 다르게 연세 개념이에요. 연세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내가 1년치의 월세를 그냥 한 번에 나입하고 1년씩 계약을 하는 형태거든요. 뭐 2년씩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 빌라 같은 경우에는 연세가 18,000불. 하나로 따지면 한 2,300, 400 정도 되려나요? 성수기에는 이 빌라가 매출이 한 500에서 600 정도 좀 나와요. 그럼 거기서 저희가 비용으로 한 100만 원 정도를 제하거든요. 그럼 거기 비용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뭐 클리너라든지 뭐 수영장 관리, 정원 관리, 그리고 전기세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저희는 좀 넓게 한 100만 원 정도 잡습니다. 그리고 뺀 나머지 300에서 400만 원, 많게는 좀 500만 원 정도가 수익이 될 텐데, 여기서 이제 수익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내가 미리 선납한 월세가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월세를 따로 내진 않으니까 그거를 포함하면은 이제 수익률이 거기서 좀 빠져서 한 200만 원에서 잘 나오면 250만 원 정도가 여기 이 빌라의 수익률일 것 같아요. 그러면은 3,500만 원 주고 세팅했다 하면은 한 1년이면 회수하는. 아, 그죠. 이게 엄청 중요한 게요. 야, 3,500만 원이나 들어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 3,500만 원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투자금하고는 달라요. 한국에서 3,500만 원 보통 들었다라고 하면은 보증금 한 2천만 원에 나머지 세팅비 한 1,000만 원, 이래서 3,000만 원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는 그건 아니고 앞에 이미 월세를 낸 거다 보니까 투자금이 금방금방 회수가 돼요. 예를 들면 3,500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400만 원이 순이익이다, 이익이다라고 하면은 10개월 정도면은 이제 이게 회수가 되고 그 다음 연도부터는 연세만 내면 되는 거죠. 인테리어 비용은 첫 해 다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투자금이 조금 높은데라고 할 수는 있지만 회수율은 비교가 안 된다. 왜냐면 묶어놓은 돈은 없으니까 여기. 그렇죠. 인테리어밖에 보증금이나 이런 개념이 없어서. 이제 이런 걸 몇 개씩 세팅해놓고 계속 돌리면서 현금흐름을 만드시는 거네요. 그렇죠. 현금흐름을 만들고 있고요. 지금 여기는 3베드룸이고 나중에 저랑 5베드룸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거기는 이제 투자금이 좀 많이 들어갔어요. 이거 2배 정도 이상 들어, 거의 뭐 한 8천만 원 가까이 들어간 것 같은데, 제 최종 목표는 조그마한 소형 호텔을 한번 지어보는 거고요. 그걸 위해서 열심히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연세라는 게 외국인 명의로 뭔가 할 수 있나요? 연세를 가지고 빌리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에어비앤비로 숙박으로 돌리느냐는 우리가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왜냐면 그것들은 영업행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뭔가 돈을 버는 사업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죠.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광비자로는 에어비앤비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합법적으로 만들어가는 데에서는 절차들이 좀 필요하죠. 한국에서는 요즘에 에어비앤비를 한 개밖에 못 한다 뭐 그런 소리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한국에서도 합법적으로는 내 명의 하나당 하나밖에 할 수가 없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뭔가 그런 절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잘 맞춰놓는다고 하면은 100개, 200개도 할 수 있는 게 해외고요. 제가 그래서 이 해외에 나와 있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 에어비앤비를 세 채 돌리다가 경찰서를 몇 번 갔거든요.
어떻게 됐어요? 벌금 냈죠. 지금 오피스텔에 못 하거든요. 그때 오피스텔에 여차 하다가 벌금을 한 3번 몰다가 아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내려놨죠. 그래도 놓지 않으셨네요. 예. 잠깐 놨었어요. 제가 계속 해외를 나가고는 있지만 이 방법들을 찾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 보니까 이제 찾아서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근데 이 해외에서 하는 게 수익률도 좋긴 하지만 네. 수익률 말고도 다른 그런 장점이 있을까요? 한국 같은 경우 요즘에 외국인 그런 관광객 굉장히 많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도 수익률이 나쁜 편은 아닌데 가장 큰 단점이 결국은 제가 볼 때는 확장성인 것 같아요. 내 명의로는 한 채밖에 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내가 추가로 늘리기 위해서는 뭐 지인이나 가족이나 이런 것들의 명의를 써야 되는 건데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이거를 불법이다 합법이다 얘기하기 좀 뭐하지만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자동화 운영하는 게 굉장히 편해요. 특히나 이런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인력을 구하기도 쉽고 또 저렴하게 구할 수 있고 그냥 모든 인건비가 저렴해요. 그러면 제가 매물 찾아줘, 세팅해, 인테리어 해줘 이런 저의 많은 것들을 저는 위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해외를 선택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내가 사람 써가지고 매물 찾아와 주세요, 여기 인테리어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당연히 엄청나게 비용이 높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내가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더라도 내가 자동화를 시킬 수가 있고 그러면서 또 확장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도 막 사람 쓰면서 이 관리하고 운영하고 하는데 발리에서 와서 뭐 직접 하거나 뭔가 그런 걸 할 필요는 없나요? 완전하게 팀이 세팅이 되면 한 번도 안 와도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아직까지 그렇게 못하고요. 저도 최소 한 번은 옵니다. 한 번 정도는 와서 세팅을 하고 넘어가는 경우죠. 그러면 그 청소하는 거 있잖아요. 네. 맨날 와서 해주는데 얼마 정도 인건비가 들어요? 발리 같은 경우에는 15,000원에서 2만 원 정도입니다. 하루에? 하루에 한 분이 오시는 게. 그래서 15,000원에서 2만 원 정도면은 뭐 엄청나게 저렴한 편이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그러면은 막 매일매일 한다고 하면 한 30만 원 드는 건가요? 매일매일을 사실 하진 않아요. 제가 주로 타겟하는 고객들은 장박 그리고 가족 단위 고객이에요. 왜냐하면은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거기 호텔도 많고 동네가 싼데 에어비앤비에서 자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가족 단위가 호텔을 가려고 하면은 최소 2개, 3개를 방을 빌려야 돼요. 그리고 생활하는데도 불편하고 요리도 해먹기 힘들죠. 그리고 그런 분들은 에어비앤비를 빌리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이 오셨을 때는 최소 2일에서 3일이에요. 보통. 실제로 한 달에 한 2-3번 할 때도 있고요. 청소를. 중간중간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면은 그때는 이제 추가 추입을 하죠. 그 정도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클리너분들의 평균 임금이 한 30에서 40만 원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따져서 내가 건바이 건으로 계약을 하든 며칠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면 아예 월급을 드리고 고용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겠죠. 월급 3-40만 원 말도 안 되긴 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확장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서 하는 장점 중에 하나가 뭐 이렇게 자동화도 좋고 확장성도 좋은데 최근에 또 좀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환율이에요. 근데 이게 좀 좋다고 얘기하기 좀 뭐한데 이게 지금 한국 환율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에어비앤비를 우리가 빌려주면은 이게 원화로 들어오나요? 뭐 달러로 들어오나요?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내가 에어비앤비를 원화 계좌를 등록해 놓으면은 그날 환율에 맞춰서 원화로 들어오고요. 만약에 내가 달러 계좌를 등록해 놓을 수 있다라고 하면 달러로 들어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환율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한 환율 방어가 되죠. 높아진 환율만큼 돈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 비단 저뿐만 아니라 뭐 유튜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분들도 다 해외에서 정산을 받고 그 달러 환율로 정산을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계획들이 좀 몇 가지 있어요. 수강생분이 이제 어느 정도 세팅을 하시고 이제 넘어가시거든요, 한국. 그래서 가기 전에 수강생분 전체적으로 빌라 세팅된 거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오후에는 임장권이 하나가 있어요. 임장권을 한번 보는 게 제가 오늘 스케줄이 끝입니다. 여기서 이제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저희 한국에 같이 프로젝트 하고 있는 팀원들이 있어서 네. 회의하고 이제 헬스장 가려고. 각자 이렇게 일하고 계세요. 여기 또 우리나라에서 또 가장 유명한 운동 유튜브 분의 한 분이십니다. 소개 한번 해주세요. 운동 유튜버 육신 빅터라고 합니다. 발리 어떻게 오시게 되셨어요? 저는 이번에 처음 발리 왔고 그냥 여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저희가 이 공간이 있으니까 네. 친구들도 오고 저희 또 같이 사업하는 친구들 와가지고 이렇게 지내다 가고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공간,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게 좋으니까 밖에서 또 이렇게 호텔에서만 자면은 피로가 안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수영하고 그냥 제가 쉬는 공간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TV도 켜지는 건가요? 네, 여기 빔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를 어떻게 좀 차별화 줄까라고 해서 빔을 달아놨는데 굳이 뭐 이런 것까지 했었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처음이다 보니까 막 좀 열심히 막 돈을 좀 들였었는데 헬로 우리 유무 여기 아기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한 번씩 모셔가지고 아기는 이제 저 유무분이 봐주시고 저희들은 이제 뭐 각자 할 일 하고 그런 거예요? 요가하러 가시고 뭐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 한 달 동안 고용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어. 여기 오면은 생활하기가 좀 편한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유모분들도 모실 수 있고 뭐 필요하다면 이모님을 모셔가지고 뭐 요리라든지 이런 것도 다 맡길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생활하기 좀 편해서 리모트 워크 하시는 분들은 진짜 이런 거 하나 해가지고 이 수익만으로도 돌아다닐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너무 좋죠. 내가 만약 한두 채 정도만 세팅한다고 하면 크게 욕심부리지 않으면은 생활 물가는 3분의 1인데 우리가 받는 그 숙박비 자체는 그렇게 저렴하지 않거든요.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어쨌든 간에 로컬 분들한테 이 방을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다 계시다 보니까 당연히 그 외국인 물가에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건데 근데 이게 모든 나라가 그렇진 않아요. 그럼 강사님 뭐 말레이시아는 어때요? 뭐 다른 나라는 어때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이 많은데 의외로 임대료 대비 숙박료를 많이 못 받는 나라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이제 발리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그냥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냥 아파트먼트라든지 그리고 레지던스 같은 방을 하나 빌려준 게 아니라 풀빌라다 보니까 이 풀을 가지고 있고 이런 내 프라이빗한 빌라에서 생활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가치를 많이 쳐줘서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 고객층이 누구예요? 여기 발리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은 여행객들을 차지하는 것 비율 중에 하나가 호주 쪽에서도 많이 오고요. 사우디나 인도 쪽에서도 많이 오시고 유럽 쪽에서도 많이 오고 프랑스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러시아 분들 진짜 많이 오시고요. 다 많이 온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발리가 아시아에서 좀 중앙 쪽에 좀 속했거든요. 거의 끝 쪽이에요. 아시아에서. 그러다 보니까 호주에서도 가장 가까운 동남아가 발리고 아랍 쪽이라든지 그리고 유럽 쪽에서도 가장 가까운 동남아가 발리다 보니까 이 많은 여행객들이 몰리는 것 같아요. 그럼 외국인들한테 달러 벌고 계시는 거예요? 아 그렇죠. 맞아요. 외국인들한테 달러를 벌고 있죠. 의외로 한국 게스트분들도 많더라고요. 얘기는 안 해요. 한국인이세요? 안 해요. 아, 왜 그래요? 우리 한국 분들의 장점이죠. 엄청 섬세하고 또 디테일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챙기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뭐 안 돼? 뭐 어쩔 수 없지. 약간 이런 분들도 있어요. 물론 아니시는 분들도 있지만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 분들이 오시면은 또 한국 분이세요? 라면 근데 그때부터 온갖 질문 세례들이 오거든요. 어디가 맛있어요? 뭐 이래가지고 그냥 굳이 한국인인 척 티를 안 내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한국인으로서 이제 여기서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좀 이런 해외에서 에어비앤비 하는 걸 추천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 해외 에어비앤비를 모든 분들 꼭 한번 다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요, 이거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전 진짜 많은 사업들과 부업들을 해봤거든요. 카페도 해봤고, 게스트하우스도 해봤고, 다이빙 리조트도 해봤고, 수입도 해봤고, 장비 판매도 해봤는데 가장 소자본으로 가장 좀 쉽게 시작해볼 수 있는 첫 번째 사업이 저는 이 에어비앤비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한국에서 하셔도 좋고 외국에서 하셔도 좋은데 이거 외국에 나와서 이런 외국인과 함께 이런 비즈니스를 해본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발리뿐만 아니라 그런 해외 글로벌 비즈니스를 한번 해보고 싶은 분들, 뭐 아니면은 외화를 좀 벌어보고 싶다, 나는 하나 원화만으로는 좀 불안하다, 나는 뭔가 달러 수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디지털 노마드, 나 이런 식으로 빌라 한두 채 정도만 세팅해놓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나는 좀 조금 더 자유롭게 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뭐 아니면은 저런 식으로 평소에는 돌려놨다가 뭐 애기들 방학 때라든지 이럴 때 한 번씩 한 달씩 와서 애기들은 영어 스쿨 보내놓고 나만의 좀 시간을 좀 즐기고 싶다, 가족끼리, 뭐 이런 모든 분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저희 친가분들이 전부 다 선생님이시거든요. 이제 다 정년퇴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연금을 받으세요. 근데 저희가 볼 땐 적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연금, 이 퇴직금을 가지고 다른 거 뭔가를 하기는 부담스러우신 것 같으세요. 예를 들면 뭐 그걸 가지고 부동산을 사기에는 좀 그렇고, 그렇다고 그걸 뭐 주식이나 코인을 하실 건 아니고. 그런데 그 고모들이 저한테 말씀하세요. 진영아, 네가 와서 이거 하나만 좀 해놔라. 그래서 나는 한 달에 한 100만 원에서 한 200만 원만 더 나가도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도 너무 좋죠. 조금이라도 현금 흐름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저는 아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를 관리하는 게 일반 분들도 가능할까 싶긴 해요. 지금 제가 교계 수강생분들 같은 경우도 대부분 또 40대 50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다 가능하시고요. 저 젊은 분들도 가능하고요. 이 연령대는 충분히 저는 열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생각해보신 것처럼 어려운 사업이 아니에요. 흑석동에서 대학을 다녔는데 거기 흑석동에서 자취방 사장님들이라든지 하숙집 사장님들이 정말 다 할머니셨거든요. 근데 다 돌리시잖아요. 방을 막 몇 개씩 돌리셨거든요. 그렇죠. 근데 결국 이것도 똑같아요. 결국에는 내가 그냥 방을 빌려주고 그냥 청소하고 다음 사람 받고 하는 모텔 사업, 그냥 호텔은 당연히 아니고요. 뭐 어메니티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모텔 사업을 그냥 해외에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저는 훨씬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직접 그런 관리하시는 거 어떤 식으로 하는지. 관리하는 것들을 좀 보여드릴까요? 네. 우선은 내용들이 굉장히 좀 많은데 이것들을 다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고, 이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국에서 나 에어비앤비 하셨다고 하시는 분들도 제가 옆에서 좀 보면은 좀 고전적인 클래식한 방식으로 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좀 다른 방식으로 말씀을 많이 드려요. VA라고 하는 버추얼 어시스턴트를 적극 활용하는 방법들을 말씀을 드리거든요. VA 그게 뭐예요? VA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가상 비서예요. 그 가상 비서들은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요. 심지어 인도네시아 사람도 아니에요. 뭐
필리핀이라든지 파키스탄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좀 인건비가 저렴한 나라에서 사람인 실제 거예요? 사람을 고용을 하는 거죠. 그분들이 관리를 맡기는 거예요. 어떤 관리를 맡기냐라고 하면은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청소 스케줄링 그리고 CS 등을 그분들한테 위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고용을 해서 그런 분들이 이 현지 로컬들을 관리하는 건데,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게 내가 이런 것들을 다 직접을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VA 같은 분들이 모든 스케줄링과 그리고 소통 웬만한 것들은 다 처리해 주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냥 얼마 나왔습니다 하면 돈 입금하는 정도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소통하는 것들도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지출 보고를 뭐 전달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친구들 다 한글을 씁니다. 왜냐면 요즘 AI가 잘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뭐가 얼마가 나왔고 비용이 얼마니까 이거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 클리너 분이시거든요. 네. 이렇게 보내요. 제가 보내라고 하면은 일지. 저한테 보내는 게 아니에요. VA한테 보내는 거예요. 저는 옆에서 체크만 하는 거죠. 이 일지를 보내면은 클리너가 이거를 엑셀이나 스프레드시트 이런 걸로 다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최종 금액을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나왔네, 이번에 청소 몇 번 들어갔네, 이런 식으로 그냥 입금하는 거죠. 이런 게 자동화 시스템인 거예요. 이런 가상비서 혹은 로컬 매니저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들이 저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것도 사실 그런 것들이에요. 계약하고 오픈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내가 자동화로 한국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지는 사실은 다른 세계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클리너들이 일지를 사용을 하면은 그 일지들과 나가는 비용들을 정리를 해서 VA가 저한테 전달을 하고, 그럼 저는 체크하고 입금하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가장 주된 일이죠. 어떻게 보면 진짜 에너지 들일 게 별로 없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게 제 가장 큰 목표였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기 가장 쉬운 게 또 해외이기도 했었어요. 여러 가지 도와줄 수 있는 툴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단순히 이런 식으로 사람 대 사람만 가지고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뭐 가격 세팅부터 그리고 여러 가지 숙소 관리 그런 것도 전부 다 저는 툴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적절히 좀 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적으로 쫙 구조화해 놓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런 생각해요. 구조화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구조화를 열심히 저도 연구를 하고 또 여기서 발리에서 배우고 하면서 또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역할도 하고 있고. 처음에 입문할 수 있는 좀 자료들이라든지 그런 거 받아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네, 드릴 수 있는 전자책 같은 것들도 있고요. 뭐 헤어 연비 시작하기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제가 어떻게 이 헤어 연비를 시작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런 가이드북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한 60페이지짜리. 얼마가 들었냐 이런 것도 많이 궁금하잖아요. 어느 나라가 좋을까요? 한국, 오사카, 발리, 다낭, 태국, 싱가포르 많잖아요. 네. 대략 얼마가 필요한가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그런 책들도 있고요. 이런 주시는 거예요? 네, 이거는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강생분들한테 준 것들은 뭐 해외 부동산을 계약할 때 필수 체크할 체크리스트들, 청소 자동화. 청소 자동화. 네, 이것도 제가 이제 만들어 드린 건데 이것도 한 60페이지 정도 되는데 어떤 프로세스로 우리들이 구성을 할 것이냐. 네. 뭐 예를 들면 보시는 것처럼 청소 관리를 직접 관리하는 방식이 있고, 업체한테 일괄 위탁이라든지 계약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쓰는 방식은 그 버추얼 어시스턴트를 이용해서 쓰는 방식. 이런 여러 가지 방식들을 제가 알려드리죠. 그 상황에 맞게끔 쓰시면 됩니다. 지금 벌써 이제 수강생분들이 한 20채가 넘게 계약이 됐거든요. 이 발리에서만. 네. 그래서 지금 계속 늘려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가장 중요한 게 수익 나는 매물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고 해서 막 매달 200~300만 원씩 순수익이 나는 게 아니니까. 물론 아니죠. 제가 매물들을 선택하는 방법들을 말씀을 드려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위치와 가격입니다. 이건 뭐 어느 전 세계 나라 공통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어느 부위가 수익률이 좋은지에 대한 것들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성공했을 때 수익률, 그리고 실패했을 때 수익률 이런 것도 좀 있을까요? 있죠. 제가 에어비앤비를 많은 분들께 추천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리스크가 좀 적어요. 그 말인즉슨 어쨌든 간에 우리가 숙소를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기본적인 평균 금액대라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예약률이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금액을 낮추면 됩니다. 일정 금액에서는 항상 수요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수익을 내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마이너스 날 확률이 굉장히 많이 적어집니다. 그리고 마이너스가 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남들은 120불, 150불, 200불 받는데 내가 100불에 낸다. 그러면은 내 빌라가 정말 경쟁력이 없지 않는 이상은 예약이 찰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리스크가 좀 적을 수 있다. 그리고 필요하다고 하면은 나중에 인테리어는 나중에 회수할 수 있고 또 권리금 받고 넘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리스크를 가지고 이 정도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사업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저는 못 찾았었어요. 저는 리모트나 자동화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자동화라는
간단하고 하는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뭐 코인 노래방, 인생 네컷, 무인 세탁방 이런 여러 가지들을 봤을 때 근데 이것만큼 리스크가 적고 수익률이 높은 게 아직은 저는 못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럼 보통 이거 하시는 평균 연령대는 어떻게 돼요? 정말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해외를 기점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근데 목돈이 필요하잖아요. 적게는 2,500에서 3,000만 원 정도 비용이 필요하다 보니까 대부분 사회초년생 30대에서 그리고 50대까지 좀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60대분은 좀 안 하시고. 아니 제가 사실 이렇게 후배분한테 몇 살이세요? 그 아. 연세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여쭤보진 않는데 딱 봐도 연세가 있으시겠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리고 또 좀 이따가 지금 수강생분이 와 계시거든요. 꽤 많이 와 계세요. 한 분이 이제 오늘 인테리어를 하고 잠깐 들어가세요. 완벽하게 끝내지는 못하셨는데 그분 보러 가면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아기가 둘이 있으시고 또 혼자 두 분을 키우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지금은 한국에서만 에어비를 하시는 분인데 그런 생활비를 어쨌든 간에 더 벌기 위해서 여기서 또 하시는 분이 계세요. 두 아이의 어머니십니다. 두 아이 어머니. 네. 좀 이따 보러 가는 거예요. 네네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게 이거 이제 다 했으니까 집 벌 만큼 다 벌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끝물이라고 절대 생각 안 하고요. 뭐 발리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고 지금 관광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교육을 하고 저는 이제 빨리빨리 다음 단계 넘어가면서 수강생분들한테 그 앞의 모습 다음 모습들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제 목표도 그겁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조그마한 호텔을 한번 지어보는 게 제 목표예요. 어디예요? 뭐 발리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매매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보통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이 단계가 어떤 식으로 넘어가냐면요. 에어비앤비를 해요. 한 채, 두 채, 세 채, 다섯 채, 10채까지 막 늘려요. 10채까지 안 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어떤 것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거냐면요. 이럴 바에는 내가 짓는 게 낫겠다. 최대한 내년 안에 제가 지금까지 본 수많은 빌라들을 기반으로 한번 지어보는 게 제 목표 꿈이에요. 아까 그 말씀드렸던 부티크 호텔. 네, 조그마한 호텔들. 근데 그런 자금이 좀 많이 들지 않나요? 그쵸. 그것 때문에 또 교육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수강생분들한테 그 다음 단계도 있다는 것들도 보여드리고 싶고 왜냐면 없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분도 없고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방향성을 제시하는 분들도 없으니까 그럼 내가 그것들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막 몸으로 부딪히고 있어요. 건축 한국에서도 안 해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리스크를 감수하고 저는 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빌라도 제일 비싸게 했잖아요. 제가 제일 수강생분 중에서 제일 비싸게 했어요. 저는 그때 모르고 했으니까. 이 연세가 18,000이잖아요. 근데 제국 수강생분들은 비슷한 퀄리티를 12,000, 15,000에도 하시니까요. 근데 저는 이제 시세를 알기 시작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점 데이터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또 교육에 계속 녹여내고 있죠. 벌써 이제 수강생분들이 20채가 넘어가다 보니까 계약한 것만 20채인데 그럼 저한테 계속 매물을 여쭤보신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 저는 벌써 수백 개의 빌라들을 봤던 거고 그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또 그런 것들을 더 잘 녹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이런 좀 교육 같은 거 하시면서 자금 좀 만들면서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에어비앤비라는 거 특성상 케어가 되게 좀 잘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신경 쓰느라 좀 어렵진 않아요? 신경 쓰는 게 제가 제일 걱정인 게 이제 계약단에서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어떻게 하면 그것도 좀 피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좀 제가 집중해서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영단 같은 경우에는 뭐 인테리어는 사실 너무 주관적인 거예요. 저도 제가 인테리어를 전공한 게 아니기 때문에 주관적인 거여서 어떻게 해야지 이쁩니다라고 가르쳐 드리는 것보다는 어떤 것들을 구비하시는 게 경쟁력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가장 저비용으로 가장 큰 효율을 낼 수 있습니다를 주로 많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운영적인 부분들은 사실은 자동화를 통해서 진행하는 거다 보니까 괜찮은 매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로만 좀 픽을 해드려도 그래도 기본은 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 왔을 때는 당연히 멘토도 있고 저한테 경험상 말씀해 주신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말씀하시는 것도 내용들이 좀 다 다르고 너무 주관적인 내용도 많고 이게 또 체계화되어 있고 커리큘럼화 되어 있지 않으니까 제가 이걸 이해하고 하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고 결국에는 다 제가 몸으로 직접 뛰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구글맵 한번 보여드리면은 진짜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서 이 핀 박혀 있는 것들이 제가 다 가보고 경험해보고 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 같은 것들을 좀 체계화하고 커리큘럼화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강의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어서 드리는 강의거든요. 이 강의가 벌써 9강, 10강, 20강, 46강? 지금 계속 추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의도 거의 한 46강 정도가 돼요. 정말 다 알려드릴 테니까 정말 이거 보고 할 수 있게끔 해드릴 테니까 한번 보고 해보세요 라고 하기 위해서 계속 쌓아가고 있어요. 디테일한 것들을. 그래서 제가 어려운 것들 법적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또 회계사분을 또 모셔서 강의를 찍고 인테리어나 사진 쪽도 전문가분을 모셔서 찍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현장에서 발품을 띄면서 현장 사진을 현장의 실 상황을 전해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왜냐면은 요즘 아무리 GPT가 잘 되어 있고 내가 그걸 물어본다고 하더라도 현장과 괴리감이 아직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저는 직접 몸으로 계속 하면서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이거 강의의 커리큘럼을 한번 어떤 게 들어있는지 설명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제 시장을 조사를 하느냐. 그러니까 꼭 발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뭐 예를 들면 나는 일본에 하고 싶을 수도 있고요. 뭐 나는 필리핀에 가까워서 필리핀에 하고 싶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모르잖아요. 어디가 잘 되는 숙소이고 어느 위치를 잡아야 될지. 그렇다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필리핀 뭐 막탄에서 나는 하고 싶은데 거기
게 어떤가요? 라고 하면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알 수가 없어서 이런 것들을 툴을 통해서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내용들이 첫 번째 위치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우리가 매물을 찾는지, 어떻게 에이전시와 플랫폼을 고르는지, 어떤 구조를 우리가 선택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지, 그리고 수익률을 높이면은 가구나 편의 시설의 선택 기준은 무엇인지, 입지 분석 어떻게 하는지, 매물 어떻게 시뮬레이션 하는지, 세금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이 이 강의 안에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자책도 받을 수 있고 네, 이 그렇죠. 관련 정보 특강 같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솔직히 제가 많이 촬영했지만 이런 거는 강의를 듣고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나. 아니, 오는 데만 비행값이 80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체류하고 하는데도 당연히 돈이 들 거고 계속 찾아다니면서 발품 파는 시간과 이런 것들을 가장 아낄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제가 그런 것들을 도와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랑 같이 오늘 돌아다니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PD님 바이크 헬멧부터 사러 갑니다. 아 그래? 네, 저 나름 또 여기서 면허도 땄습니다. 와. 저 무면허 운전 아닙니다. 아 근데 이거 외국인 딸 수 있나요? 네, 딸 수 있어요. 헬멧 사고 이제 또 어디 가요? 저희는? 헬멧 사고 여기 저 근처에 수강생분 빌라가 있거든요. 네. 그거 가서 같이 한번 보시고 제가 한번 그 마지막 최종 좀 봐드릴 게 있어가지고 네. 한번 보러 가시면 좋을 것 아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타시죠. 네.